네, 지금부터는 이 강남 재건축 시장 분양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분양 시장 분위기는 좀 부진한 가운데 강남 시장은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이 모습,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김혜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 개포지구 재건축 민간 분양이 실시가 됐잖아요.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네. 규제를 강화하면서 올 들어서 그 분양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강남 재건축 그 분양시장만큼은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포지구의 첫 그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2단지가 지난주 분양에 들어갔는데 청약 마감 결과 그 평균 경쟁률이 33대 1, 또 최고 경쟁률은 78대 2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서 사전 설명회를 열었었는데요. 그때도 분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이미 설명회장은 만석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비단 이 개포지구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1월에 분양된 잠원동 그 신반포자이 역시 그 전용 면적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4,290만 원으로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바 있죠. 근데 이런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은 38대 1, 또 최고 경쟁률은 무려 107대 1에 이를 정도로 경쟁은 그야말로 치열했는데 계약률은 100%로 완판이 됐습니다. 이렇듯 분양시장에서도 이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만이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평균 4천만 원이지 실제로 그 뭐 좋은 층이라든지 입지가 더 좋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데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정말 비싸죠. 그 개포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으로 9억 2,900만 원에서 비싼 거는 10억 4,900만 원. 우리가 흔히 한 17평, 18평 그 정도 그렇죠. 가요. 그 공급 면적 25평 뭐 요 정도 이제 평수를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싼데도 너나 할 거 없이 청약을 하는 거는 바로 강남이라는 희소성 때문인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강남은 일단 뭐 학군, 또 교통, 편의시설 등에서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입지적인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적어서 희소성이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부동산 114에 따르면 실제 강남 상구에서 연내 신규 분양 예정인 분량은 모두 5,554가구입니다. 전체 물량도 적지만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323가구로 3분의 1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희소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물론 올 들어서 분양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높아진 분양 가격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면서 단지별로 청약은 둔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또 입지가 양호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진다는 거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 개포주공 2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외에도 새로 분양될 강남권의 단지들이 있는데 말했던 것처럼 수요가 계속 이어진다면 분양가가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걱정도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포주공 2단지의 분양 성공으로 인해서 그 뒤를 이어 나오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개포주공 2단지의 경우에는 최고 분양가가 4,200만 원이었지만 어쨌든 평균 분양가는 4천만 원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개포주공 2단지에 이어서 개포단지에서 두 번째로 분양이 되는 데가 개포주공 3단지인데요. 이 단지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서 처음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인 DH를 적용받게 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다는 첫 단지인데다가 개포주공 2단지의 분양 성공으로 인해서 분양가는 이보다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에 분양이 되는 신반포 5차 역시 분양가 책정을 놓고 현재 그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강남 재건축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조합원 측에서는 네. 조금 더 분양가를 높여달라 그렇죠. 높여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공사 측은 뭐 원활한 분양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는 조금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의견 차이도 있다고 하니까 좀 무작정 올라갈 것 같지만은 않고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럴 텐데요. 네. 뭐 강남이라는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현재 4천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네. 분양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뭐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각각 분양한 반포 프로지오 서밋 또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모두 분양가가 평균 4천만 원을 넘는 고분양가로 이렇게 책정된 아파트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단지 모두 계약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남이라는 좋은 입지와 학군 등을 갖췄지만은 이미 주변에 더 좋은 입지를 갖춘 그런 단지와 비교했을 때는 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 이런 게 미분양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그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강남이라는 입지적인 조건만 믿고 무조건 고분양 전략을 쓰는 것은 다소 위험한 상황일 텐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고분양가 일변도의 정책은 다른 그 재건축 예정 단지에 영향력을 줘서 고분양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기타 인근 단지의 그 가격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지나친 고분양가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정말 비싸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이 경기 활성화로 인식을 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강남 특정 지역의 가격만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사실 양극화에 심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강남 분양가 상승이 반드시 좋기만 보이지는 또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여러 가지 공약 가운데 다시 한번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다 같이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혜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